자, 제가 2020년 늦여름부터 정확히 기억나요.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수소 전기차에 대한 미래, 현대자동차 또는 테슬라가 앞서가는 전기차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나죠? 2020년 재작년이죠. 동작구에 있는 노보스 본진에서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 그때 당시에 유튜버들이 그랬나 언론에서 그랬나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의 미래에 대해서 엄청나게 대서특필하고 그 유튜버가 말을 하고 언론에서도 그랬어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수소차 시장 점유율 1위다. 우리나라의 수소차 시장이 어쩌고 그다음에 니콜라. 미국의 니콜라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때 또 때마침 니콜라가 추락을 했죠. 그러면서 제가 수소전기차의 미래는 그렇게 청사진은 아니다. 대체 에너지로서 수소전기나 수소를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시점이 난 예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수소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고 수소에너지를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선 국가 차원에서의 인프라 구성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세금을 우리의 동의도 없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수소의 인프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건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때 당시에 수소전기차 시장, 수소차 시장 점유율 1위 홍보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2020년 늦여름 때부터 이런 내용을 줄기차게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했죠. 왜냐?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만약에 내가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차나 수소전기차를 살 때 물론 소비자들은 일단 차를 보고 사겠지만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일반적인 내연차하고는 약간 상황이 다르죠. 전기차는 충전에 대한 편리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 거고 전기 요금도 마찬가지고 수소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수소 충전소라든가 앞으로 국가의 수소차 시장에 수소에너지 시장이 어떻게 되는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차를 사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못된 판단으로 한두 푼짜리 물건이 아닌데 그런 차를 살 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놈! 그러면 없다고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배째라라고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2025년 출시 목표였던 아까 어떤 분이 영상 초반에 채팅창에 써주신 글인데 제네시스 수소전기차에 대한 청사진이 있었어요. 2025년에 수소차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제네시스 수소전기차가 나온다라고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최근 기사들에 이 프로젝트가 중단된 거냐 연기를 시킨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네시스 수소전기차에 대한 출시 목표가 뭔가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기사나 현대 측에서 명확하게 우리는 한다, 안 한다, 아니면 어쩐다라고 약간 좀 애매하게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내부 감사 결과 차세대 수소차 핵심 기술력과 시장성이 미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조사가 되고 있나 봐요. 현대자동차 자체적으로도. 그래서 3세대 수소연료 전지의 개발 성과와 연구 진척도가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나 정부에서 한 목표치가 있었나 봐요. 수소전기차를 가기 위한.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 대중들한테 광고가 쏟아지기 시작한 시점은 제가 알기로는 2017, 2018, 2019년도에 수소전기차에 대한 광고들이 되게 많이 쏟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넥소가 좀 많이 판매가 되기 시작했죠. 자, 현대차와 정부는 어떤 목표치가 있었길래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이렇게 약간 암울한 분위기가 형성됐는지 제가 찾아보니 현대차와 정부는 2025년쯤
연간 생산량 13만 대를 목표로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사들을 확인해 봤을 때 연간 생산량 13만 대면은 꽤 많은 수치예요. 한 달에 10,000대 이상을 생산을 한다는 거였거든요. 수소 전기차를. 근데 2022년까지 2025년까지가 연간 생산량이 13만 대고 다가오는 2020년이면 올해죠. 올해. 현재 2022년 호랑이년이니까 2022년까지 8만 대를 목표로 내세우며 수소 전기차 시장이 정부와 함께 정부는 정부대로 현대차 그룹은 현대차 그룹대로 프로젝트가 자금이 투여되면서 밀고 나갔던 것 같아요. 과연 정부와 현대차는 얼마를 투자했을까?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제반 시설을 위해서 얼마를 돈을 썼을까 모르겠는데 그냥 뭐 제가 봤을 때 최소 몇 조는 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뭐 1, 2조 갖고 되는 사업은 아닐 거 아니에요. 최소 많은 돈이 투여됐을 거예요, 아마. 최소 많은 돈이 투여됐을 건데 2040년 수소 사회를 달성해서 친환경과 경제 성장을 딱 목표를 잡은 것 같아요. 2040년을 보고 미래를 보고 집중과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한 거죠. 여기까지는 엄청 좋은 거예요. 2040년 수소 사회를 달성해서 친환경과 경제 성장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작년 재작년에 우리나라의 수소차 기술이 뭐 세계를 선도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이 장밋빛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었죠. 저도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설레발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자 이렇게 됐는데 요게 이제 뭐냐 2마리 토끼를 어쩐다고 그러니까 친환경과 경제성장이라는 2마리 토끼를 어쩐다고 한 거죠. 어쩐다고 했어. 뭐 계획은 근사했던 거죠. 근사하게 어쩐다고 했는데 자 2022년까지 8만 대를 생산하겠다고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이 8만 대라는 목표에는 수지타산이라는 게 있었겠죠. 얼마의 금액의 차를 8만 대를 팔았을 때 순환되는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계산을 했을 때 최소 이 정도를 언제부터 팔기 시작했으니까 이때까지 이거를 팔아야만 자금 회전이라든가 시장에서의 보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수지타산 계산이 맞았던 걸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뭐 저는 뭐 전문적인 그건 아니니까. 그랬는데 2021년 11월까지 이때까지가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누적 판매에 대한 기사들이 막 나왔어요. 기사를 보니까 2021년 11월 그러니까 불과 한두 달 전이죠. 누적 판매 대수가 2만 대가 조금 넘어요. 그것도 제가 확인된 기사로는 내수와 수출을 합쳐서예요. 거기에다가 충전소 보급 일정 또한 이거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과제죠. 정부 차원에서의 과제인데 지금까지 목표치는 310개소의 충전소가 보급이 됐어야 돼요. 근데 현재 2021년 11월 기준까지는 117개소만 운영이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충전소도 있겠지만 남은 건 지금 11개월 남았는데 최초의 이 프로젝트들이 얼마의 돈이 투여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돈을 투여할 때 이런 계획을 잡고 어떤 청사진의 로드맵으로 막대한 세금도 들어갔을 거고 현대차 그룹에서도 많은 돈을 그쪽에 집중과 투자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사실은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자리에서 얘기했던 수소 에너지를 어떻게 확충을 할 것이며 어떻게 보급을 할 것이냐가 선제적으로 먼저 수행돼야 될 근본적인 문제점이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점인데 이 수소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만들 것이며 어떻게 유통하고 어떻게 보급을 할 거냐인데 수소 가격 목표치도 원래는 킬로그램당 6,000원이었던 걸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현실은 8,400원대. 아직 이 가격도 어떻게 조절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수소차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확충도 한참 부족하다는 거죠. 현대차 그룹만 지금 수소 전기차 넥소의 판매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제가 2020년 늦여름 가을에 그렇게 얘기했던 수소 전기차가 우리나라에서 또는 세계적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돌아다니려면 국가 제반 시스템이 먼저 구축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수소 인프라 구축에 천문학적인 돈이 투여되는 게 나는 걱정이 된다. 그 돈은 어디서 구할 것이며 수소 전기차를 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 많은 돈이 거기에 투여되는 게 일반 사람들한테도 과연 공평한 세금의 사용이 되는 것이냐. 그 당시에 노 사장이 2020년 라이브에서 다 이런 걱정을 했고 그때쯤 제가 참고했던 앨런 머스크가 수소 미국에서 이제 니콜라 그룹이 막 이렇게 저기 했을 때 니콜라 그 수소차 그 트럭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그때 앨런 머스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수소 전기차가 미래 에너지원이 되는 거는 부인하지 않는다. 그건 맞다라고 했어요. 앨런 머스크도. 근데 앨런 머스크가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왜냐? 수소 전기차가 어차피 차가 구동될 때 필요한 건 전기 에너지고 배터리를 통해서 모터를 굴리는데 굳이 수소를 활용을 해서 셀로 옮겨서 다시 모터로 가는 그 복잡한 일련의 과정은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바로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해서 모터를 굴리면 되지 왜 수소를 걸쳐 그렇게 하느냐. 지금의 지금의 현실에선 생산 단가나 효율적인 부분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코스트에서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수소 전기차의 미래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의 현실적인 제반 사항과 기술에서는 전기차에 집중을 하는 게 맞고 수소 전기차는 좀 더 나중에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앨런 머스크가 정확히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의 워딩은 요런 내용으로 워딩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맞다라고 보는 거죠. 수소차 로드맵 달성을 위한 수소차의 사업성 자체에 저는 의문이 드는 거고 현대차 그룹은 그리고 정부는 국민의 세금은 어디까지 여기에 들어갔을까도 저는 이것도 나중에는 좀 투명하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약간 오리무중한 상태가 됐다. 그럼 이게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해 줘야 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저는 이제 그걸 의심하는 거예요. 최근에 모든 제조사들이 반도체의 내재화라든가 배터리 공장을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려든가 아니면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에 대한 확보라든가 이 여러 가지의 수십조 많게는 80조, 50조, 40조, 20조씩 천문학적인 돈을 지금 투자를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전기차 시장에 대한 생산 능력을 구축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는데 현대자동차 그룹은 지금 그런 청사진이 없죠. 최근에 제가 확인된 걸로는 뭐 서울대학교랑 500억인가 뭐 50억인가를 가지고 뭐 준비한다는 거 외에 여러분들 혹시 제가 모르면 알려주세요. 현대자동차가 배터리 내재화를 반도체 내재화를 위한 무슨 준비라든가 지금처럼 반도체 대란이 일어났을 때 안정적인 생산을 하기 위한 또는 배터리의 자체적인 생산 능력이라든가 어떤 배터리 수급에 관련된 안정적인 배터리 확보에 어떠한 돈이 투자됐고 어떠한 준비가 돼 있는지 제가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그런 정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의 웬만한 굴지의 모든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이쪽 부분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자료 조사를 해봐도 현대차 그룹은 여기에 대해서는 그 어떤 준비가 돼 있다라는 기사나 내용을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수소차 로드맵, 언론과 TV 광고 장난 아니었죠. 뭐 집에 막 차가 들어와갖고 집에다 뭐 전기를 공급해주네 어쩐다 했는데 실제로 실적과 현실은 참담한 수준으로 가고 있죠. 그러한 열정과 자금이 여러 전기차 관련해 투자되었더라면 외국처럼 소규모 전기차 브랜드들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가 수소 전기차, 수소 에너지 확충에 만약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천문학적인 돈이 한 10년 전부터 제가 투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소규모 회사들의 전기차라든가 배터리 관련 준비에 투자가 되었더라면 우리나라가 좀 더
전기차 시장, 다가오는 전기차 시장 춘추 전국 시대에서 좀 더 좋은 경쟁력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걱정도 들고요. 후회도 되는 거죠. 2019년 발표된 정부 로드맵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수소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어야 돼요. 이미 작년에 그런 기사도 많이 있었죠. 근데 현실은 너무나 참담하다라는 거죠. 정부는 수소차가 아니라 수소 에너지에 집중을 해야 돼요. 수소 에너지. 수소 전기차는 기업에서 하는 거고 정부는 수소 에너지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수소 에너지. 그린 수소가 있고 그레이 수소가 있어요. 최근 독일에서 전체 수소 생산의 7% 정도를 그린 수소, 이게 진짜 깨끗한 우리가 알고 있는 친환경 수소예요. 그레이 수소는 뭐냐? 석유에서. 그러니까 정제 과정에서 이거는 이미 친환경 에너지가 아닌 거예요. 화학 물질에서 수소를 축출하는, 이게 싸단 말이에요. 여기서 수소를 부합물에서 빼내는 게 싸요. 바닷물을 전기분해하는 수소가 제일 깨끗하고 친환경이죠. 아니면 우주에서 그냥 갖고 오든가. 근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그러면 이 가격에 못 파는 거야. 킬로그램당 이 가격에 못 파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 수소가 되려면 제가 재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지구상에 에너지가 없는 거야. 석유도 없고 뭣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기술이 또 발달돼 갖고 좋은 장비를 가지고 바닷물을 전기분해해 갖고 수소를 끌어내면 그러면 그거만큼 좋은 게 없는 거야. 아니 우주에서 그냥 갖고 오든가. 근데 지금의 수소는 그린 수소처럼, 이게 독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그린 수소를 만든 게 독일인데 거기도 7%밖에 안 돼요. 100%의 수소를 만들면 그중에 7%만 그린 수소고 나머지는 다 석유라고 보면 되죠. 석유가 아닌 것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화석 에너지에 관련된 것들에서 수소를 축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턱대고 까도 안 되겠지만 무턱대고 빨아줘도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는 알 건 알고 질타할 건 질타하고 칭찬할 건 칭찬하고 기업도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자신들의 기술과 미래 비전을 정확히 알려주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놔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